안녕하세요. 관악고 공통수학 2 2025년 기출문제 풀이 9번까지 들으신 분들 계시죠? 10번부터 객관식 끝 18번까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살짝 올라갔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는 이제 출제의 의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단원에서 시험 범위의 단원에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개념을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에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시험 문제 다시 보기 싫겠지만 이걸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스스로 한번 조금이라도 문제풀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셨으면 더 유익할 겁니다. 자, 10번 볼게요. 명제단원이죠.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조건이란 뭐죠? 조건이란 x의 값에 따라,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 P는 이런 2차 부등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이건 참이 됩니다. x에다가. 그쵸? 0을 대입하면 참이 되죠. 그 다음에 뭐 10을 대입하면 거짓이 될 겁니다. 모나 10 이런 걸 대입하면. 그래서 어, 조건에다가는 뭘 찾는 게 중요해요.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찾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건 Q도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죠.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풀어주는 방법은 1학기 때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보죠. 그런데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만든 P이면 not Q이다. 그죠? 두 조건을 뭐뭐이며 뭐뭐이다로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뀌어요. 배우셨죠? 그런데 P이면 not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만들래요. 자, 그러면 자, 간단한 부등식은 풀 수 있을 테니까 P를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범위로만 나타내 보죠. 자, 빠르게 구해보면 x가 2 이상, 4 이상의 실수이면 p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p는 이 범위에 있는 수들이 원소가 되겠죠? q는요? q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근데 지금 not q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q의 여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범위로 하면 x는 k-3, 아이고, 부정이죠. 죄송해요. 여집합이죠. 미만, 그 다음에 k 플러스 3 초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p면 낙퀴다가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부분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즉, p의 범위가 q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가면 안 돼요. 삐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되셨어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이 범위의 간격이라고 해볼까요?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6이죠. 그리고 k-3부터 k 플러스 3까지의 간격도 얼마? 6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양 끝점 사이가 다 똑같이 6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수직선의 얘네 범위를 표시할 건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고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쏙 들어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보죠. P의 범위를 체크를 해 놓을게요. 수직선 위에다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이게 P의 범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Q의 범위 쌤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K 플러스 3이 여기 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3 걔보다 더 작은 범위 6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 초과이거나 이거 미만이라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보기처럼 된다 하면 Q의 범위 안에 P의 범위가 쏙 들어가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3이 더 작은데 그럼 K 플러스 3이 이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K-3 미만이거나 K 플러스 3 초과이거나 이게 Q의 범위라고 한다면 P가 Q에 쏙 들어가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포함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거짓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복사해서 하나 잠깐만 붙여놓고요. 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경우. 아니, 그러면 P가 Q의 범위 밖으로 삐져나오게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K-3 작은 게 얘를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6만큼 떨어져 있는 범위 K 플러스 3은 아예 4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Q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보세요. P의 범위가 Q 안에 쏙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 이게 Q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고치고요. P의 범위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K-3이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는 요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걸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K-3이 마이너스 2랑 같게 되면 그럼 얘는 이렇게 K 플러스 3 이렇게 오겠죠. 이게 딱 맞겠죠. 이런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직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금 뻥 뚫려 있고 마이너스 2는 꽉 차 있어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2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P는 2가 들어가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K-3이 마이너스 2가 돼도 그리고 얘가 4가 돼도 포함을 시키지를 못하죠. Q의 여집합의 P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는 얼마? 1 이상 7 이하가 되는 거죠. 또는 아니면 이렇게 포함을 안 되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K 플러스 3이 이 사이에 와도 돼요. 그럼 6만큼 떨어진 K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되겠죠. Q의 여집합이 이 수직선과 같아도 보세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이 명제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 있으면서 한 번 더 따져볼까요? 등호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얘가 뻥 뚫린 상태로 K 플러스 3이 4가 돼도 이렇게 돼도 포함이 안 되잖아. 이게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쳐줘야 돼요. K는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가 되죠.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라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얘가 거짓이 되게 하는 K의 범위가 이건데 거짓이 되게 하는 그 중에서 범위 안에서 정수 K의 값을 다 더하래요.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5부터 그냥 다 더하지 말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거 다 더할 거 아니에요. 4, 5, 6, 7까지.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랑 4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는 더하면 다 소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하고 7만 더하면 되는 거죠. 답은 얼마? 1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죠. 어, 이것도 난이도가 문제 자체만 보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유형별 문제집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내가 공부했던 책에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알아보셔야 맞출 수 있어요. 보죠.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16, x는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의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O는 원점이니까 사각형 OQPR에 이거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따 그려볼 겁니다. 좀 이따가 네 변의 길이 합이 뭐일 때 최소일 때 최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서 최소값 구할 때는 보통 뭐 생각하면 돼요? 산술기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이 최소일 때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자, 그래프를 그려보죠.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자, x축, y축 그리고요. 그 다음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 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0이죠. 그쵸? x는 마이너스 1 이쯤에 그립니다. 점선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점선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점선 표시하는 거 까먹었다.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0 초과인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요쯤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에 한 점을 잡으래요. 이 점을 P라고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 점을 Q. 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요거를 R. 원점을 O라고 했어요. 되셨습니까? 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죠? 그래프와 도형 문제가 결합이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을 문자로 잡아줍니다. x좌표 a라고 잡죠. y좌표는 a 플러스 1분의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얼마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x좌표의 값하고 똑같으니까 a겠죠. 세로의 길이 얼마예요? a 플러스 1분의 16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네 변의 길이의 합이죠. 그게 최소가 될 때. 그러면 간단하게 가로 플러스 세로가 최소일 때를 구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로 플러스 세로 얘가 최소가 되는 걸 찾는데 여기서부터 뭡니까? 산술기하 평균이죠. 이거 역수구조 맞춰야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A에 1이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 얘가 A 플러스 1분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얘도 A 플러스 1이 돼야 역수구조가 딱 맞잖아요. 근데 1이 없으니까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한 만큼 빼주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구하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게 산술 평균에 2를 곱한 거니까 기하 평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여기 마이너스 1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죠. 요거 계산한 값 얼마? 7. 그쵸?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즉 최소값이 7이 될 때 가로 더하기 세로. 둘레의 길이는 그 2배니까 14가 되겠죠.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두 개의 숫자의 값이 같을 때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언제냐?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분의 16이 같을 때, 즉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a 값이 얼마 있어요? a는 3이거나 아니면 얼마? 마이너스 5. 근데 a는 양수여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a가 3입니다. 그러면 p점의 좌표 3을 대입해 보죠. a에다 3. 그러면 y 좌표는 얼마? 요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3이죠. 세로의 길이는 y 좌표니까 4죠. 즉 최소가 될 때 사각형의 넓이는 3, 4, 12.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때요? 문제집에서 풀어본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힘을 줘서 출제를 하신 문제 같아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이제 쉽게 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어려운가? 네, 난이도는 좀 있죠. 있지만 우리 문제를 잘 읽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식을 세워가면서 해결을 하면 한 줄씩 한 줄씩 풀어 나가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겠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 잘 체크해서 봅시다. 기울기가 2고 점 1,5를 지나는 직선과 자, 밑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b의 값이 fa 어쩌고 저쩌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건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2차 함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직선이 있잖아요.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2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함수 직선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이거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의 식과 직선의 식을 같다고 놓고 정리를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흐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 근이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집중을 해서 생각해서 풀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자, 중간고사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 있었습니다. 안 까먹었죠?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을 알았어요. 바로 식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2 괄호하고 x-1 플러스 5 이렇게 세우면 되죠. y는 2x 플러스 3이고요. 얘랑 누구랑? 2차 함수의 식. 2차 함수의 식을 연립을 해서 같다고 놓고 풀어 정리를 해줄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와 2x 플러스 3을 연립. 자, ax 제곱 2항에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교점 한 개, 그러면 뭐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짝수 판별식으로 갈까요?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짝수 판별식 구해봅시다. 이게 B'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죠. 자, 얘를 이항에서 좌우변 바꾸고요. 완전 제곱식은 전개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죠.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식을 지금 내가 찾았어. 근데 그때 상수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얘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자고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러려면 양변을 a로 나눠주고요. a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항을 해볼까요? 그럼 b는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이 돼요. 자,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자, 수학도 독해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하게 돌아가서 다시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상수 b의 값은 b는 어쩌고 저쩌고 그걸 fa라고 하죠. 아, 이걸 fa라고 바꿔서 쓰면 되는구나.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a는 양수라고 했죠. 얘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양수인데 역수 구조야. 거기다 1 더해져 있어. 이건 나중에 1 더하면 되고. 결국엔 뭐 요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1 이게 최소값입니다. 얼마? 3 최소값 3.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식을 여기까지 구하는 과정을 좀 어렵게 내셨는데 여기까지 그냥 문제에서 나온 조건대로 따라서 식을 쓰고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고 나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12번 보죠. 13번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맞는데 자, 관악고 학생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의고사 저도 관악고 학생들 가르쳐요.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지,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충학습 자료 이런 거 다 유인물 나눠주셨죠? 그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한 번씩 다 풀어봤는데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 2번 이상 풀 생각을 하고 한 번 딱 풀고 정리한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체크해 놓고 시간 지나서 또 한 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분석이 끝나야 돼요. 자,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 유인물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하세요. 아셨죠? 문제 볼게요.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2차 부등식으로 돼 있네. 아, 조건 P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는 해의 집합이 진리 집합일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5가 0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음 두 문장이 가와 나에 있는 문장이 둘 다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게 되려면 정수 A는 뭐가 돼야 되냐? 그리고 정수 B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이 문제를 처음 봐서 처음 본 상태로 풀려 그러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니네 이거 미리 공부하라고 비슷한 문제 나온 걸 주셨잖아요. 공부했어야죠. 가 보죠. 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p가 참이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그 말은 p에 나와 있는 이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2차 부등식은 뭘로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응?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그러면 2차 함수, 이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접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허근이거나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바로 판별식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프가 한번 떠올랐다가 판별식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는 짝수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이 부등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세워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아이고 2a가 아니고 그냥 2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루트 2 이하. 이 범위 안에 있는 a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가 참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2차식은 가에 있는 2차식은 항상 0 또는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고요. 체크해 놓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은 Q는 낫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요거 바로 나와야죠.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Q이면 낫피이다가 참이 돼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가 P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고 대부분. 자, 근데 아까 얘의 진리집합, 즉 얘의 진리집합 P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요? 이 부등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P의 여집합의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되겠죠. 근데 아까 얘가 항상 0 또는 양수라고 했는데 이게 음수가 될 수 있는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P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내정지 오면 안 돼요? 왜? 잠깐만. 그럼 Q가 얘한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얘가 공집합이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집합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그럼 얘도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Q도 공집합이 돼야 돼요. 이래야 참이 되죠. 즉 결론을 내면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가 해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럼 2차 부등식 또 한번 그래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차 함수 위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축이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 안 되고요. x축 밑에 있어도 안 돼. 위에 붕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 즉, 허근이 나와야 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같아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판별식 바로 조져 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B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 초과 루트 5 미만이 되고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 A는 3개, B는 5개.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A에 넣을 수 있는 정수는 3개, 3 곱하기 B의 순서상에 올 수 있는 정수는 5개. 3 곱하기 5에서 답은 15가 되겠죠. 2번입니다. 14번 보죠. 자, 요거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문제집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저 이거 10권도 더 찾을 수 있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풍산자 필수 유형에도 있고요. RPM에도 있고요. 고쟁이에도 있고요. 센에도 있고요. 센 B에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죠. 뭐 수학의 바이블 유용원 푸시는 분들 있나요? 수학의 바이블 유용원에도 있고요. 마플 교과서에도 있고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 온갖 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문제집을 하나를 학원 교재든 뭐든 택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적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응?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틀린 학생들 같은 게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푸는 방법을 까먹었다. 입니까? 아니 이 문제를 처음 봅니까? 등등등.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펼쳐보세요. 유리함수단을 펼쳐보세요. 그거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왜 풀었는데 왜 틀렸지? 등등등.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봤던 문제, 풀어봤던 문제는 익숙해져야죠.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y는 x분의 1, 요 안쪽에 이렇게 축에 가깝게 돼 있는 게 있고요. y는 x분의 k가 1보다 크니까 요게 1보다 크니까 x분의 1의 그래프보다 더 넓게 벌어져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A에서 점 하나를 찍고요.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저 Y축이랑 평행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곡선이랑 만나겠죠. 그 점은 C. 그 다음에 수평으로 옆으로 갔어요.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죠. 여기서도 만나. 그래서 A점에서 출발해서 B점, C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인 건 바로 보이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8이래. 그때 K가 얼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래프의 도형이 접목이 돼서 나오면 시작이 되는 점이나 가장 핵심적인 점을 문자로 놔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응?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시작이 되는 점이 어디입니까? A죠. A에서 시작해서 B점 만들어지고 C점 만들어졌으니까 A가 가장 중요한 점이면서 그래프가 도형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A점의 좌표를 문자로 놓을게요. 보통 A를 많이 씁니다. A, A분의 1. 그 다음에 C점이 구하기가 쉽거든요. 보세요. A점에서 똑바로 위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C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하고 똑같아요. 여기 X좌표 그대로 올라갔잖아. 그쵸? 그렇다면 C점의 C점의 X좌표는 A고요. 얘가 어디 위에 점이에요? 요거 위에 점이에요. 요거 위에 점. 그러면 X에다 A 대입하면 Y좌표는 A분의 K죠. 되셨습니까? C점의 좌표 나왔네요. 여기서 또 뇌정지가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A도 있고 K도 있고 어떡하지? 고민하면 뭐 나와요? 일단 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자의 종류를 줄일 건지 계산을 할 건지 식을 어떻게 또 이어서 나갈 건지 그때 고민하세요. 자, 그 다음에 B점을 가볼게요. B점은 X축이랑 평행에 똑바로 옆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A점하고 B점의 무슨 좌표가 똑같다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X좌표가 아니고 Y좌표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점의 Y좌표는 A분의 1입니다. X좌표 어떻게 구하느냐? 네모라고 하면 X분의 K에다가 요거 조금 잘렸네요. 죄송해요. 요게 K입니다. 요 x분의 k에다가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a분의 1이 나올 것이냐 요 계산하면 뭐예요? ak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각각의 좌표 잘 체크해 놓으세요. b점의 좌표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그 다음에 a점의 좌표 직각삼각형을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려서 아이고야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요. 이게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냐?
자,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가 A, B, C. 자, 보세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X좌표끼리 빼면 되죠. X좌표끼리 뺄 거예요. 그러면 AK에서 A를 빼주면 되니까 A로 묶으면 K-1A. 자,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면 높이가 나오겠죠. Y좌표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요. 이 통분을 하면 A분의 K-1이죠.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여기서도 고민하지 말고 요거 문자 많은데 어떡하지?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이거 약분 되겠네? 보이죠? 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약분 되죠. 그래서 2분의 K-1의 전체 제곱은 18입니다. 양변에 2 곱하면요. 36. 6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K가 5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아니 K가 7이지. 왜 이래? K가 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거나. 근데 K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 7이죠. 답은 5번입니다. 15번 보죠. 자, 이거 3번이라고 해서 틀린 학생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푼 학생들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그래도 3번이라고 해서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급 이상은 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너무 경솔했어. 뭔 소리냐? 함수, 유리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했을 거예요. 연립해서 놔요.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요렇게 전개를 하고요. 자, 정리. 이항에서 정리.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 둘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방정식이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등식 빨리 풀면 요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M은 1부터 7까지 7개 딱 이러고 틀리는 거예요. 자, 함수의 꽃은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본적인 식으로 푸는 풀이 방법을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래프 정도는 그려놓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 응? 그러려면 식을 조금만 정리해야 되겠죠. 요거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고 얼마? 이거 금방 하잖아요. 자, Y축하고 X축 그리고 이거 그리는데 30초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이 아깝다고 이거 안 그렸다가 틀리면 안 되고 점근선이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1하고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Y는 1 Y는 1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를 봅시다. 얘는 기울기가 막 변하죠. 그렇지만 y좌표는 얼마예요? 0,1이에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응? 그래서 이제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자, 이걸 조금만 더 그려보면 이렇게 점근선 따라 내려가죠. 얘가 여기랑 접할 때부터 0이 되기 전까지까지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부터 8, 0 초과 8 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접할 때가 8인 거예요. 이게 m이 8인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점근선이 y는 1에 있는데 그 마침 얘도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나와요. 문제가. 문제집 풀어보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m의 값이 0이어도 어떻게 돼? 0이면 이렇게 누워버리면 점근선이죠. 유리함수가 점근선이랑 만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면 요게 0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놓쳐요. 응?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는 0부터 7까지 몇 개? 8개입니다. 2번이에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프 한 번만 그리면 돼요.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죠? 자, 시간을 아끼려고 서두를수록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차근차근 함수는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생각을 해줘라. 그 2학년 과목들은요. 함수가 많아요. 함수 단원이 많아. 그래프 그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16번 보죠. 자, 이거 보자마자 각각 P, Q, R에 대한 진리집합의 조건이 나와야 돼요. 문제 보면 A, B는 실수인데 세 조건 P, Q, R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맞는 걸 골라라. 자, 그렇다면 보기를 쓱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런 걸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면 뭐가 필요 조건이고 뭐가 충분 조건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볼게요. P는 보자마자 나오셔야 돼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즉 A와 그 B가 같으면서 0이 되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인수분해하면 A-B의 전체 제곱이 0인데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결론이 뭐예요?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 그럼 벌써 P하고 Q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보세요. P의 진리집합은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A랑 B랑 다 똑같이 0이 돼야 된다. 요 순서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Q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A하고 B가 같은 순서상은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죠. 즉 A, B가 둘 다 0인 경우 A, B가 둘 다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마이너스 얼마인 경우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얘네 둘만 생각을 해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럼 먼저 체크해 볼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기억 맞습니까? 벌써 틀렸다라는 거 바로 나왔죠. 되셨어요? R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은 바로 나올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A 곱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은 A가 0 또는 B가 0,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과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같으면 제곱을 한 것도 같아야 되겠죠?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그냥 제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2항하면 다 소거되고요. 4AB는 0 그래서 A 곱하기 B는 0이 된다.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굳이 순서상으로 몇 개만 나타내면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만 0일 수도 있고요. 하나만 0인데 뭐 숫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보세요.
P랑 R이랑 보면 어떻게 됩니까? P가 또 R의 부분집합이 돼서 P가 P이면 R이다도 성립이 돼서 또 P가 충분 조건, R이 필요 조건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음. 자, 요 정도 파악하고 이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했죠. 니은 봅시다. 니은 봅시다.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not P이면 not R이다. 얘가 충분 조건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이게 참이냐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R이면 P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이게 참이면 근데 보니까 어때요? 방금 전에 한 거 있잖아요. 거꾸로죠. 거꾸로지. R이 P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P가 R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면 충분 조건이 아닌 거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디귿이 참이란 얘기죠. 이제 보세요. 디귿을 보면 Q이고 R이면 R은 P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따져볼까요? Q이고 교집합 R은 P랑 똑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성립하는지 보자고요. 자, Q의 원소들은 이런 겁니다. 둘이 서로 똑같은 애들. 자, 근데 R은 둘 중 하나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얘네들은 다른 거죠. 그럼 이거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은 원소 요거 딸랑 하나네 0,0. 뭐예요 얘도? P도 근데 0,0이죠. 두 집합이 똑같네.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디귿도 참, 디귿이 참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7번. 자, 함수 범위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분석을 해보고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면 돼요. 자, 17번 문제라서 배점도 높고 난이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잘 그리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보세요. 그래프를 잘 봐야죠. x가 1 이하일 때는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자, x가 1 이하이면 1,1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1 이하. 요렇게 y는 x 이거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바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꼭지점 보니까 1,1이죠. 연결돼. 그러면서 1 초가면 원래는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거 반만 그리면 되죠. 여기서 반만 이렇게. 자, fx는 무슨 함수입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정도 그려놓고 이제 기억 보세요. 기억은 되게 쉬워요. 기억 보면 f에다 0 대입해보래. f에다 0 대입하면 자, 이거의 규칙이 뭐예요? 0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여기에 대입해서 함수 갖고 구하고 1보다 큰 값은 x에 여기에다 이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응? 좌변이 0입니다. 그럼 f0 방금 전에 f0이 0이라며 그쵸? f0이고 이거 얼마야? 0이에요. 좌변 우변 똑같죠?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 봅시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 계속 오른쪽으로만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거 알았어요. 함수라는 거. 그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 10 대입하면 4가 나온다 라는 건데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f에다 4를 대입했는데 10이 나오는 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확인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면 f에다 4를 대입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x가 4를 4면 1보다 크니까 밑에 식에다 대입해 보세요. f4는 4, 4, 16 마이너스 8 플러스 2. 10 나오는 거 맞네. 이것도 참이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뭐죠? 이거 개념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 보면 방정식 fx와 f 인버스 x랑 같은 모든 실근의 합은 x이다. 자, 얘네 둘의 실근이면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런데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생긴다? 직선 y는 x 위에 생긴다. 그러면 y는 x를 그려요. y는 x를 그려.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요.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근데 보세요. 교점이 하나만 있습니까? 1 이하에서는 그래프가 겹치기 때문에 교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5.5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근의 합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그 실근의 합이 이게 음수에서 천지 삐까리로 나올 텐데 실근의 합이 음수가 나오겠지 양수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양수인 부분의 해는 0부터 1까지랑 여기 뭐 교점 하나 더 있겠네. 그리고 구하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부터 지금 18번까지 관악고 2025년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요. 이게 뒷부분은 좀 변별을 두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요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무리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정계수가 있어. 상수항 몰라요. 얘가 시작점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자, 즉 얘는 시작점이 x축 위에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죠? k 값이 크면 시작점이 오른쪽에 있고 k 값이 작으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되셨어요? 아무튼 무리함수 fx가 이런 게 있는데 좌표 평면의 곡선 y는 fx 이거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세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있어요. 이 무리함수 그래프랑. 근데 이 곡선 fx와 이 무리함수와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보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삼각형하고 만나야 되고요. 얘 역함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역함수도 삼각형에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체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요. 꼭지점도 찍어보고요. y축 그리고요. 자, x축 그리고요. 먼저 A, B, C점 찍어봅시다.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A입니다. 1,5예요. 그 다음에 B는 6,1 2, 3, 4, 5, 6, 6,1 여기가 B점이에요. 그 다음 C점은 7, 6, 7, 8 여기 요쯤 C점이에요. 7,8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 대략 체크를 해보고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첫 번째는 y는 fx는 루트 x 마이너스 k와 얘가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볼게요. k가 최대 어디까지 가죠? B점을 지날 때까지 k가 오른쪽에 있으면 크다며 요때가 최대인 거예요. 요때가 최대예요. 왜?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삼각형이랑 안 만나잖아요. 그쵸? 안 만나요. 그럼 이제 볼게요. 이때가 k의 최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작아지면 사실 최대만 구하면 상관은 없어요. 빨리 해볼까요? 그럼 최대만 구할게요. 최대. 얘가 B, 6,
1을 지날 때 k 값이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자, k는 얼마죠? k의 최대값은 5니까 k는 5 이상 요거 마이너스 얼마 이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응? 답을 구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답을 구하는 데만 일단 집중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 역함수 또 구해야 되겠죠. 역함수는 어떻게? 이렇게 양변 제곱하고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y하고 x를 바꿔주면 f 인버스 x는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반만 그리는 거죠.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보세요.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점점 올라가면 언제? 요때가 되겠죠. 1,5를 지날 때 1,5를 지날 때 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그러면 x에다가 1,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k는 4일 때가 최대가 돼요. 그럼 k는 4 이하 또 마이너스 얼마 미만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K는 4 이하 얼마 4 이하 얼마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실수 K의 최대값은 4가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 뒷부분은 좀 까다롭고요. 풀이도 앞에 문제보다 확실히 깁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손도 못 대겠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적절한 난이도로 이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맞게끔 잘 설계해서 내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원이 막 다 점수가 막 잘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문제를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웠던 거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게 문제 하나하나 꼼꼼히 잘 분석하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보충 자료, 학습 자료들 같은 경우 빼먹지 말고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서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번 시험에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 때는 이걸 명심해서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강의에서는 서술형 풀이를 한번 같이 풀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그 강의를 들어주세요.